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의 두 번째 공모주죠.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노진처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토마토 시스템은 2000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주로 했냐면 대학 정보화 위주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시스템 통합, SI라는 건 시스템의 기획,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부터 발주, 조달,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와 보수까지 어떤 기업이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소프트웨어까지도 적용을 하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 정보와 SI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행정이나 학사 행정, 연구 행정 등의 업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서비스해주는 사업 등등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학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 대학의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 대학에 이런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좀 도맡아 왔다. 이렇게 대학 정보화 사업 위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최근에는요.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회사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엑스빌더 6라는 솔루션인데요. UI, UX 개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UI와 UX 디자인과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자용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UI와 UX 개념이 자꾸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UI와 UX 개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UX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직접 느낀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UI는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 실제로 시각화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잡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식당에서 음식과 식기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한다고 할 때 UX 디자인은요. 사용자가 겪을 경험을 중심으로 식탁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달걀은 당연히 먹기 좋게 슬라이스 되어 있다면 더 좋겠고 나이프는 집어들었을 때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오른편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먹다 보면 음식을 흘릴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식탁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 이렇게 다 경험 중심적으로 어떤 게 실용적이고 더 편할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UX 디자인이고요. UI 디자인은 뭐냐? 특정 형태와 색감을 가진 달걀과 토마토를 배치한다. 그림에서처럼 특정 디자인을 가진 접시와 물잔을 배치한다. 특정 형태와 디자인의 포크와 나이프를 배치한다. 특정 문양을 가진 테이블 매트를 배치한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가 접하게 될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UI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차이점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담을지 전체적인 설계를 잡는 건 UX 디자인, 실제로 어떤 색깔과 어떤 디자인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짜는 건 UI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 툴이 엑스빌더 6라는 소리죠. 엑스빌더 6의 대표 기술로는요. 지능형 코드 어시스트 자동 완성, 그리고 소스 자동 제너레이션,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꽤 많은데요. 개발자의 코딩 패턴을 미리 학습해 코딩 시점에 필요한 코드나 컨텐츠를 제안, 자동 완성시켜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또 코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UI와 서버단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표준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코딩 없이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동작만으로 모든 화면 디자인이 가능해서 개발 생산성 또한 크게 높일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 툴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 정보화 사업 위주일 때는 고객사가 대학교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엑스빌더 6가 다수의 대형 사업들에 선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B저축은행 등등 정부와 금융기관에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밖에 엑스빌더 6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을 더 향상시킨 대학 정보화 솔루션 엑스캠퍼스라는 소프트웨어도 출시를 했고요. 또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분석 솔루션인 엑스테스트도 개발을 했어요. 엑스테스트는 AI 기반의 솔루션인데요. 엑스빌더 6로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의 UI에 대해서 공통 표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요. 테스트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프로그램 개발 진척률도 모니터링하고요. 품질 진단을 상시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위험이 생기면 조기에 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시선이 머무르는 부분은 AI 기반이라는 거죠. 올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모주들 성과가 좀 좋았잖아요.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 AI 섹터에 대한 힘 자체가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 근데 반짝하고 꺼질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요게 또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엑스테스트가 이 회사의 완전 그 핵심 주력 제품은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AI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요 정도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체크해 볼까요? 20년 이후에 엑스빌더 6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껑충 뛴 거래요. 최근 3개년 계속해서 매출 볼륨 성장해왔고요. 특히나 22년에는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엄청 높아졌죠. 그 이유가 매출 원가율이 낮은 엑스빌더 6의 성장 덕분이라고 해요. 대학 정보화 시스템 사업은 아무래도 시스템 구축과 또 유지 보수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 매출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엑스빌더 6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선 하드웨어의 구축이 필요가 없고요. 또 유지 보수도 쉽게 만들어놔서 인건비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매출 원가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엑스빌더 6 같은 이런 제품의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86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8,200원에서 22,2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액은 약 157억 원에서 191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 시가총액은 약 961억 원에서 1172억 원 사이즈가 되겠어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2 나노와 일정이 겹칩니다. 환불은 21일에 되고요. 상장일은 4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교보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죠. 상장 예정 주식 수의 48.19%가 바로 유통이 가능한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임을 감안을 하면 아주 최악의 수치는 아닙니다. 네, 이 중에 기존 주주는 31.64%가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으로 약 55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기존 주주 대부분 누구일까? 공모가에 바로 이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투자 설명서상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 주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타 주주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5% 이상을 소유한 정병재 씨가 있고요. 그 밖에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과 또 몇몇 기업이 보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10.05% 정도가 있고요. 자, 우선 코넥스에서 거래한 주주들을 제외한 개인 주주와 기업들은요,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대부분 1,000원, 500원 이렇거든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6,520원에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밴드 하단인 18,200원에 비하면 정말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장일에 공모가 부근만 돼도 좀 매도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된 차트를 보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밴드 상단보다는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즉, 혹시나 토마토 시스템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코넥스 시장에서 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모가에만 팔아도 벌써 수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좀 위험하겠죠. 이노진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거래량이 좀 실렸던 시점에서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성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마토 시스템은 유통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유사 기업으로는 웹캐시, 플래티어, 이노룰스 이런 소프트웨어들 다루는 기업들을 선정했고요. 평균 PER은 25.29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주당 평가가의 계산 시에는 적용순이익을 조정순이익을 활용했어요. 보유하고 있던 전환상환 우선주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혔었거든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잖아요. 이때 전환을 하게 되는 가격이 주가보다 낮다면 회사 측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되고요. 반대로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높다면 회사 측에는 평가 이익으로 잡힙니다. 22년에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 13억 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현금의 유출이 있는 손실은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의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22년 순이익에다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조정순이익 58.9억 원에 PER 25.29배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28,225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할인율 35.52%에서 21.35%를 적용을 합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보시면 유사 기업 대비해서 그냥저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밸류에이션보다 또 중요한 건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4월 10일 기준 종가는 24,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요 며칠 동안 가파르게 빠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서 확정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괴리율이 약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밴드 하단에서 확정이 된다면 36% 정도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믿고 거른다, 믿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상장일의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요. 시초가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익을 준다고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수익률이 낮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왔어요. 매수세에 비해서 기존 주주에 매도하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아주 높아서 기준가가 그냥 공모가가 되고, 그 높은 괴리율은 상장 직전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툴젠과 이노진이 그랬습니다. 이노진은 심지어 청약 2일차의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109.7%나 됐었어요. 2배 이상 차이 난 거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도 청약일까지 좀 지금에서 방향을 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자, 비교해서 보시면 공모 규모나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노진하고. 이노진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훨씬. 그래서 이노진은 주가 괴리율과 유통 시총, 시가총액, 3박자가 모두 맞아 들어간 그런 특이 케이스였다고 봐야 하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춘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노진의 성과를 기대하고 청약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토마토 시스템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거나 아니면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청약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거나 한다면 좀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매도 폭탄 위험만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패스하거나 소극적으로만 참여해보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청약 정보 보고 마칠게요. 우선 교보증권 계좌가 많이들 없으실 텐데요. 4월 17일까지 만들어야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주 코덱스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조금 더 살펴보시고 4월 14일에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한 뒤에 만드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등급은 1,5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는 14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내용 다시 정리하고 또 기준과 관련된 내용도 더 담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자주 만나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